유럽 축구의 장구한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강의 최고의 선택된 몇 클럽 가운데 하나라고,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정말 손가락에 꼽힐 만큼의 특전을 제공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거든요. 거의 100% 토마스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원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센터백에서는 1차적인 덜리우트 선수의 파트너는 김민재 선수가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동료로부터 이제 김민재 선수의 동료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물론 모든 클럽들은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할 때 대부분 다 대대적으로 당연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입성은 보다 좀 특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의 편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메디컬 테스트 팀을 보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정말 손가락에 꼽힐 만큼의 특전을 제공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선수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고, 실질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에게 투여한 그 이적 자금의 규모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 역대 3위에 해당하고, 특히 이제 독일 클럽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경제성이랄지 가성비랄지 이런 걸 따지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무리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자금력이 풍부한 바이에른 뮌헨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금액을 수비수에게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또 영입 과정에서의 어떤 특혜 같은 것도 준다는 사실은 김민재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아주 필수 불가결하고 요긴한 자원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결과였다는 생각이고요. 그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김민재 선수를 데려간 그 가장 큰 이유는 거의 100% 토마스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원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전술적으로 왼쪽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을 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팀이고, 그렇다면 센터백, 중앙 수비수들 가운데 왼쪽에 서는 센터백에 있어서 수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커버해야 될 공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러한 어떤 부담스러운 위치를 이 왼쪽에 서는 센터백이 능히 해결할 수가 있어야만이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원하는 센터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나폴리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오 후이라는 나폴리의 공격적인 윙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 뒷공간을 정말 문제없이 잘 커버해주는 그러한 꾸준했던 모습을 바이에른 뮌헨은 일찍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의 공통점은 이 두 팀 모두가 굉장히 주도적인 플레이를 즐기면서 이른바 상대를 상대 진영 안에 가둬놓고서 계속 이제 공격을 퍼붓는 그러한 축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높이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드넓은 이제 뒷공간이 센터백에게 부담스러운 위치로 남게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역시 나폴리에서 그 넓은 뒷공간을 굉장히 잘 커버하는 모습을 선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미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장점과 특성들을 바이에른 뮌헨은 분명히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가 이렇게 높은 이적료로서 김민재 선수를 선뜻 데려간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유럽 축구의 장구한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강의 최고의 선택된 몇 클럽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팬분들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해가지고 레바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은 2010년대에도 정말 엄청난 위세를 뽐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독 축구의 거장들,
프란츠 베켄바워, 게르트 뮬러, 칼 하인츠 루메니게, 로타 마테우스를 비롯한 세계 축구사의 길이길이 남을 레전드들을 스타덤에 올렸던,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영광의 한 시절을 꾸준히 누렸던 팀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나폴리에게는 약간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오랜만에 기념비적인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나폴리와는 달리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11시즌 연속으로 분데스리가를 재패를 했습니다. 결국 분데스리가 우승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폴리는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기쁨에 겨워서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러한 팀인데 반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우승은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챔피언스리그 최정상을 노리고 그 최정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실패한 시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나폴리에서의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동은 상당한 차원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정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부담도 사실상 더 커지고, 첨예한 경쟁과 경합에도 김민재 선수가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묘하게도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또 비싼 가격에 예전에 영입을 했었던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바이에른 유니폼을 새로이 입게 됐는데, 이 선수의 역시 최대의 난적은 역시 부상이었습니다. 당초에 바이에른에서 걸려있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사실은 부상 등의 여파로 그것을 충족시킬 만큼의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와 어느 정도의 또 경쟁에는 직면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파메카노 선수도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큰맘 먹고 상당한 만큼의 자금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인 것만큼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우파메카노 선수가 바이에른 팬들이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들이 특히 지난 시즌 큰 경기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큰 경기에서 불안하고 큰 경기 울렁증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우파메카노 선수의 수비에도 지금 완전한 어떤 안정감을 바이에른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같은 양질의 수비수의 영입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 본격적으로 어떠한 전술을 메인으로 가져갈지는 다소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워낙에 이제 8색조 전술로 유명한 전술가이고, 뭐 4백, 3백 가리지 않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마스 투엘 감독이 특히 이제 3백을 구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김민재, 덜리우트, 우파메카노라는 정말 유럽에서도 아주 호화롭고 수준이 높은 이제 3백 진용을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은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백을 쓰는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게 투자한 어떤 이적 자금의 규모,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두 명의 센터백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덜리우트 선수의 파트너는 김민재 선수가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파메카노 선수도 근본적으로는 결코 만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첨예한 경합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은 김민재 선수 이외에도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 선수에게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왔고,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워커 선수의 전체적인 이제 연령이나 팀 내에서의 어떤 입지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워커 선수는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또 이미 스타니시치라는 멀티형 백업 수비 자원도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덜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여기에 이제 카일 워커, 스타니시치, 그리고 이제 파바르 선수는 약간 물음표지만 요 정도의 어떤 수비 라인이라면 토마스 투엘 감독으로서는 뭐 4백, 3백 가리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라인업이 이제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한화로 지금 710억의 이적료를 기록을 했는데, 20년 전, 뭐 25년 전 이때쯤으로 돌아가면 이 액수는 사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마르 선수 3천억, 은바페 선수 2천억, 막 이제 이런 돈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수비수 이적료에 710억을 바이에른 뮌헨이 투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시아 선수들 가운데 이제 이 액수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만약 지금 이적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액수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보다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이미 찍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축구가 배출한 지금까지로서는 정말 가장 네임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데다가 포지션 자체가 여전히 위력적인 측면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만약 지금 당장 팀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이 액수에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그런데 다만 손흥민 선수는 올 여름에 뭐 움직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가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아시아 선수들 가운데 과연 이 값어치를 누가 넘을 것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역시 우리의 이강인 선수랄지 아니면 일본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가장 유력한 옵션인데, 물론 이강인 선수도 아주 뭐 대단한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로서 올 시즌 아주 이제 정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선수이고, 미토마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 EPL에서 아시아 최고의 드리블러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에서도 통하는 드리블러로서 충분히 뭐 인정을 받을 만한 퍼포먼스를 펼쳐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710억을 단숨에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김민재 선수는 이제는 아시아 선수들이 정말 여간에서는 쉽사리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액수를 이번에 기록으로 남긴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진짜 아시아의 지단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한번 이것을 경신하는 그러한 날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참 오랜만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다른 클럽에 가서 뛰는 모습을 지난 시즌에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그 전까지 바이에른에 정말 해놓은 것도 많았지만 나가는 과정이 바이에른 팬들을 분노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좋지가 않았는데, 지난 시즌 바이에른은 그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리그 내에서도 고생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맨시티를 만나서 대패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 시즌에 바이에른이 그래서 유럽 정상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뛰던 그 역할 비슷하게 그것을 퀄리티 높게 메워줄 선수가 누구냐? 당연히 이제 해리 케인 선수에게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이 레비 회장이라는 분은 정말 선수를 방출할 때 있어서 거래를 해봤던 많은 파트너들을 진저리가 나게 할 정도로, 몸서리를 치게 할 정도로 레비 회장의 버티는 능력은 정말 유럽에서도 아주 탑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바이에른의 정말 산 증인이자 바이에른 행정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울리 헤네스 씨가 토트넘과 케인 선수를 조금 이제 자극해서 이제 빨리 오게끔 하려는 목적이기는 했겠습니다만, 사실은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를 정말 뭘로 보는 거야? 약간 이런 수준의 멘트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이 케인 선수를 내주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물음표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케인 선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한다면 저는 아마 케인 선수의 마음은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분명히 끌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케인 선수가 만약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도착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동료로부터 이제 김민재 선수의 동료로 이제 옮겨가는 셈이 되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올여름 이제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을 보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